예뻐지는 데 걸리는 시간 딱 한 겹. 빠르고 가볍게 한 겹의 뷰티 가히 한 겹 크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도내한 물류업체에서 지적장애인 직원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도 받고 승용차까지 빌려 타고 다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업체 측의 해명이 명확하지 않은데 결국 경찰 수사로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기용 기자입니다. 음성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일한 지적장애인 A씨. 지난달 A씨 앞으로 신용대출 승인서와 통행료 미납 안내문 등 각종 고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A씨의 동생이 형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봤는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9월 A씨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8,4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그 돈이 그대로 A씨가 다녔던 회사 대표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된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동료 직원이 A씨 명의로 600만 원의 카드 대출을 받고 4천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렌트해 몰고 다닌 겁니다. 명의를 빌려서 8,400만 원을 대출을 하고 자기 차 끌 거 없고 시험이 안 좋다고 해서 그랜저를 뽑고 600만 원을 빌리고 이게 장애인이니까 그걸 다 이용한 거 아닙니까? 6년 전 회사 대표 부부를 알게 됐고 2년 전부터 음성에서 일하게 됐다는 A씨. 회사 대표와 동료 직원의 대출과 차량 렌트 요구를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수사고 있는데 계속 부탁 좀 한다고 해서 사장님하고 부탁 좀 회사 잘릴까 봐 갈 데도 없고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에 대해 업체 측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가 장애인이란 사실도 최근에야 알게 됐고 대출은 일부 직원들과 A씨 사이 벌어진 개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절대 몰랐어요. 속이고 들어온 거고. 근데 재밌게 하는데 정식 지체를 2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3명 중에 직원 1명이 렌트하고 자기네끼리 다 저기 한 건데. 이 사안을 조사한 충북장애인 권익공호기관은 지적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대출을 강요한 장애인 학대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진실규명은 경찰의 손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겹상동이 가정의 사연이 CJB 뉴스로 보도된 후 온정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부는 겹상동이를 잘 키우겠다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환 지사가 겹상동이 부부가 있는 충북대병원을 찾았습니다. 재활 치료 중인 산모의 건강을 살피고 부부를 응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충청북도가 인구보건복지협회의 협조로 마련한 성금은 831만 원, 73명의 후원자를 대신해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아이들을 낳아주면 국가가 기른다 그런 심정으로 돌봄을 치중해서 아이들 낳고 기르기 좋은 돌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하고 겹상동이 아버지의 직장과 농협 충북본부에서도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며 후원금을 전했습니다. 저희 회사도 가족처럼 이렇게 열심히 물심양면 도와줄 테니까 절대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재활 잘해서 훌륭한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농협 충북농협 직원들이 성금을 모아서 오늘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모의 빠른 회복을 기원드리고 많은 단체와 기관들의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후원 문의가 끊이지 않으면서 겹상동이 가정을 위한 모금은 충북 공동모금회로 이관됐고 곧 지정기탁 계좌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저희 너무 많은 사랑과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회복해서 아이들에게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정의 아픔에 온 마을이 공감하고 십시일반 따뜻한 마음들을 모아 커다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지난 1월 충북의 출생아 수가 700명 선이 무너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충북의 출생아 수는 69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9명 줄었습니다. 1월은 연중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달로 700명을 밑돈 건 근래 들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충북은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 증가 인구도 마이너스 570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충북은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많아 인구가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월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에서 타 시도로 빠져나간 전출 인구는 19,158명으로 전입 인구보다 548명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순유입을 보인 곳은 경기도 등 7개 시도였고 충북은 순유출을 보이긴 했지만 그 규모는 10개 시도 중 제주 다음으로 적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충북 도민체육대회가 지난해부터 다시 개최됐는데요. 올해 도민체전은 5월 영동군에서 열립니다. 대회 개막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위대한 도전 뜨거운 울림이라는 글씨와 함께 본격적인 도민체전의 개막 준비가 시작됩니다. 62회 충북 도민체전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6개 종목 4,500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하는 가운데 대부분 생활체육인들이 참가하는 대회이지만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육상 2관왕을 달성한 진천구청 서지연과 육상 여신으로 이름을 알린 김민지, 자전거 3관왕에 올랐던 음성군청 장경구 등 엘리트 선수들도 시군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참가합니다. 생활체육 그 자체로 영동을 즐기고 또 성적보다는 또 부상 없이 안전한 경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동군은 12년 만에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만큼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27억 원을 들인 경기장 시설 정비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250명의 자원봉사자를 선발해 대회 기간 영동을 찾는 선수와 관광객들을 맞이할 방침입니다. 개막 행사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성화 점화, 이찬원과 에일리 등의 공연도 예정됐습니다.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관광지들이 볼거리 많기 때문에 많이 오셔서 영동을 한번 느끼고 보는. 이번 62회 충북도민체전은 오는 5월 11일부터 사흘간 영동군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음성군도 영동철을 맞아 도시농부가 처음 투입됐는데 농가와 지원자 모두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음성군 생극면의 대규모 채소하우스에 도시농부 9명이 찾았습니다. 3월 말부터 9월까지가 수확기인 아스파라거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미리 준비한 막대기보다 높게 솟은 작물을 하나하나 자릅니다. 죽순보다 더 빨리 자란다는 말씀도 하시던데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크게 하우스하는 농가에 오기는 사실은 처음입니다. 평소 쉽게 접하지 못했던 작물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고 최대 6만 원의 일당도 벌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학습보다 현장 학습을 더 우선적으로 농촌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도시농부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거를 다양하게 한번 공부해보고 체험해보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런 걸 활용하고 싶어서. 농가에서도 부족한 일손 때문에 걱정이 가득했지만 도시농부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이분들이 지금 저희한테는 이 4시간조차도 중요한 시간들인데 이분들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중간중간 한 번씩이라도 일작업, 농작업을 도와주시는 것만 해도 저희한테는 단물 같은 존재들이죠. 은퇴자나 주부 등 유휴 인력이 4시간 근무하면 농가가 일당 6만 원을 지급하고 40%인 2만 4천 원을 자치단체가 농가에 보전해주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당초 충북 전체 목표 모집 인원은 2,000명이었지만 현재 2,600명 넘게 지원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꿈꾸는 수도권과 인접도시에 거주하는 지원자도 300여 명으로 전체의 10%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농촌이 인력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촌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도농상생형 농촌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농부 사업이 농촌 인력 부족 문제와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청북도가 도청 신관과 상당공원 사이에 300면 규모의 주차타워가 포함된 후생복지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는 450억 원을 투입해 주차장과 구내식당, 하늘공원 등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후생복지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1회 추경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도는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8월 착공해 2025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영화관의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를 위해 에코시네마 사업을 시행합니다. 참여 영화관은 CGV 청주 서문점, 청주 지회시티점, 청주 율량점 등 3곳으로 사용 후 회수된 다회용기는 살균 세척해 영화관에 다시 공급됩니다. 충청북도의 시책인 못난이 김치 1톤이 베트남 하노이에 수출됩니다. 수출된 못난이 김치는 베트남 K마트에서 판매되며 못난이 김치 수출은 지난달 호주 멜버른에 이어 2번째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과 세종 오늘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현재 기온은 청주 14도, 충주 12도, 제천 10도, 세종 1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 19도, 충주 18도, 제천, 세종 16도 등 16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며 따뜻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4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6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CJB 모닝와이드가 방송됩니다. 시민 도서관 독서 동아리 그리고 출판사와 서점, 문화계가 함께 만들고 즐기는 책 문화예술축제인 2023 청주 독서대전이 우리 서로 만나볼까라는 주제로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청주 금빛도서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유명 작가의 강연과 탈춤, 버스킹 등의 신나는 공연, 그리고 전시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준비했으니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3월 21일부터 청주 독서대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화 콘텐츠의 핵심 자원인 책을 기반으로 시민의 문화력을 키울 수 있는 2023 청주 독서대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 청주시와 함께합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엄마랑 대화 안 할 거야? 내 생각 떨어지는데 당신 신경 쓰기나 하는 거야? 지금 당신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건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북도 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와 함께합니다. 2002년 생물권 보전 지역에 이어 세계 자연유산, 세계 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에 빛나는 제주. 2016년엔 제주 해녀 문화가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으면서 그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3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로 한 번 더 도약하고자 합니다. 순환의 역사를 과거사 해결의 모범 사례로 승화시킨 저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변방의 섬에서 대한민국의 보물섬으로 지역이 대한민국입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형 첨단 도시 스마트시티 챌린지를 통해 새로운 충청북도가 펼쳐집니다. 충북 스마트시티 신모빌리티 서비스는 초소형 전기차 공유 서비스와 지역 주민의 생활에 맞춘 근거리 이동성 향상을 위한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하여 마을형 교통 서비스를 통합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유교통 서비스로 나아갈 것입니다. 광역교통망과 도시를 이어주는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운영도 기존의 부족한 대중교통을 보완하여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생활에 최적화된 교통 환경을 만들어 스마트한 디지털 도시로 전환을 시작합니다. 기술의 첨단화와 편리함의 조화, 우리가 꿈꾸던 스마트 시티 속으로 충청북도 스마트 시티 챌린지. 나누는 사랑 더하는 행복 CJB
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에는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충북진로교육원입니다. 이곳에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꿈키움 진로 체험 활동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약 50가지 정도의 진로 체험을 직접 해볼 수가 있고요. 학생들의 진로 발달 단계에 따라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진로에 걱정이 많은 학생들이 있다면 꼭 체험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한번 이용해 보시길 네. 바라면서 오늘 첫 소식 안효선 리포터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아주 특별한 이력을 가진 분 만나고 왔다고요? 네, 우리 지역에서 가방 장인이라고 하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그런데 네. 이분이 가방을 만나기 전에 이력도 신기하고요. 그리고 가방 제작자로서의 행보도 평범치 않다라고 합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고야만은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甜蜜蜜，你笑得甜蜜蜜，好像花儿开在春风里，开在春风里。你问我爱 오늘 저의 깐죽거림이 예사 깐죽거림이 아니죠? 오늘 노래 많이 해야 돼요. 야 노래 한 곡인데 다 잘릴 거야. 뭐 이유가 있나요?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하늘에 대고 맹세해본다. 왜 이래요? 예. 제가 이날 기분이 이상하게 업되더라고요. 저기 그 장관장이라고 그 장관장한테 배웠는데 하나 둘 원 투. 제가 갑자기 복싱을 하는 이유. 이러다가 그냥 카운터 맞는 거죠. 예. 한때 복싱 유망주가 재봉틀 앞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 사연 지금 밝혀집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달려간 곳, 사실 제 하나뿐인 명품에 문제가 좀 생겨서 꼭 좀 만나고 싶었던 분이거든요. 이야 여기는 명품 가방들이 한가득입니다. 루땡부터 뭐 푸땡, 샤땡, 뭐 입생땡 등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이 가죽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지갑을 분실을 해가지고 요 카드 지갑 조그만 거 하나 하고 있는데 요게 오래 방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고장이 났습니다. 명품인 거 전혀 모르시겠죠? 제가 원래 뭐 하나를 써도 이렇게 알뜰합니다. 이건 안 돼요? 수선도 안 돼요. 잠깐만, 지금 하시면 더 찢어진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 이거? 지금 약간 만지시면서 여기가 더 찢어지고, 네. 지금 이 색감도 조금 더. 대표님, 대표님 맞으세요? 네. 지금 우리 그 사모님이신 것 같아요. 사모님이 제 카드 지갑을 이렇게 찢어버렸어요. 이거를 좀 리폼을 해주시고 수선을 해주셔야 돼요. 수선이요? 예, 민사소송까지 저는 할 생각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가지고 가세요. 아니, 이런 전개는 제가 원하던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어떻게 안 될 것 같아. 태도를 급격히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선을 원하세요? 아니면 새로 만드는 거 원하세요? 저야 뭐 새 걸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기도. 지금 만들게. 진짜 가능해요? 진짜로요? 만든다고요? 네. 바로요? 와, 감사합니다. 예. 야 집에 있는 거 비싼 거 갖고 오지 그랬어. 저것밖에 없어요 제가. 예. 잠깐만요. 그러면은 가죽을 좀 어떤 가죽이 좋은 거예요? 샤땡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예. 살짝 푸땡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사실 저거는 제가 어디서 선물 받았는데 그렇게 안 비싼 건데. 요거는 예. 원하시는 무늬가 좀 달라요. 아니 무늬는 상관없고 더 비싼 거 더 좋은 거. 푸땡에 와. 가죽이 많네요. 새롭게 탄생할 제 지갑의 가죽은 푸땡으로 결정. 여기 명품 가죽들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련된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왜냐면 이제 좀 믿을 만한 분인지 조금 여쭤봐야 되니까. 35년은 넘었다고 봐야죠. 35년 넘었으면 나 믿습니다. 아이벨립. 예. 믿음이 절로 생기는 경력 35년. 오랜 세월 가죽을 만져온 그의 공방은 수선, 리폼을 넘어 수제 가방을 제작하는 경지에 올랐습니다. 경이로울 정도로 순식간에 뚝딱 카드 지갑이 완성되더라고요.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본다. 감사합니다. 24시간이네. 예. 약간 습관있기는 하네. 좀 생긴 것 같지 않게 좀 까다로워요. 생긴 건 어떠신데요? 좀 우락부락하지 않으세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손가락의 굵기가 남들 2배는 되더라고요. 저도 좀 성격이 다이어트이기는 해요.
복싱 하셨대. 아, 복싱이요? 선수셨어요. 아, 선수셨어요? 저기 그 장관장이라고? 그 장관장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복싱 하셨으면 제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말이죠.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입은 가만히 있잖아. 까부는 거죠? 이날따라 까불기가 제가 안 되더라고요. 한 방에 그냥. 그러다 결국 한 대 맞고 말았습니다. 총망 맞던 복싱 선수에서 가죽을 만지는 사람으로 특이한 그의 이력을 만든 1등 공신은 가방입니다. 30여 년 전 그때만 해도 열악하기만 했던 가방 제작 업계에서 그는 신락 같은 비전을 갖았는데요. 더 좋은 가방을 만들고 싶은데 한계가 있다 보니 전문으로 이 직업으로 하는 거는 중부권에서 아마 최초일 거예요. 부단히 갈고 닦은 기술이 가방 시장의 새로운 길이 될 것이라는 희망. 네. 이제 그의 공방은 업계의 프로를 키워내는 곳으로 성장했습니다. 완성된 제품이 빨리 보고 싶어요. 우연히 이제 한국에 왔다가 이제 아무튼 유튜브에서 봤을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니 나도 무슨 기술을 하나 배워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중국 분이신 거예요? 네. 오, 쩐다마. 오, 혹시 한국어는? 한국어로 그렇게 잘하시네. 거의 뭐 신경을 안 쓰시는데. 그래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은 중국에서 가죽 공방 창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혼자 끙끙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가방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건데요. 우리 K가죽, K가방. 글로벌 한 거는 우리 또 선생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오늘따라 노래 많이 부르네요. 제가 힘내시라고 공연도 해드렸거든요. 아니, 다들 일하는데 옆에서. 약간 좀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요? 2절까지 했어요? 오늘 노래 많이 하네요. 재미도 있고 뭐 첫째 이제 잡생각이 안 들고 이분은 미국 어디에 창업을 딱 집중이 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이제는 창업까지. 형님은 미국이라서 미국 가서 하실 건데. 아 제가 영주권자가. 미국이에요. 아 미국 영주권자예요? 예.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창업하실 분이 계시고 중국에서도 창업할 분이 계시고 글로벌해지겠네요. 그렇죠. 우리 대표님한테 다 이렇게 또 배우신 분들이. 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곳. 이 공방에서 리폼하고 제작한 가방의 우수함뿐만 아니라 기술의 우수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건데요. 이 공방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안 생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겠어요. 내가 갖는 제품이다, 내가 사는 제품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만들긴 하거든요. 최대한 컴플레인 안 들어오게 내가 이 정도면 나도 이 가격을 주고 사겠다, 아니 리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만드니까. 최영일 대표와 공방 식구들의 노력으로 취미에 그치지 않고 산업이 된 수제 가죽 가방.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최영일 대표의 목표는 가방으로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 그 새로운 길이 바로 특수 가방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가방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방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가방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쓰임새에 맞게 고안하고 제작하는 작업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과정이 마치 발명가와 같은 작업이더라고요. 완전히 기능성 가방이네요. 맞습니다. 미약점 이상의 실용성. 산불 진압용 호스그 가방으로 개발을 했는데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심 같은 데는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거, 또 주차가 돼가지고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 활용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가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소방 호스 가방. 전국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속상하게도 엉뚱한 데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국 유일의 우리만 납품하니까. 소방 호스 배너는. 네. 근데 이거를 또 이거를 소방호스 그 회사에 우리가 5개를 주문을 하길래 가방을 보내줬더니 이거를 또 짝퉁을 만들었네. 아이고. 아니 타인의 고생을 양심 없이 슬쩍 해도 되는 겁니까? 아이디어 100개 분들 양심 좀 챙기시고요.
지금 보시는 이 가방 역시 직접 고안한 선박 검색용 엑스레이 보관 가방입니다. 신기하죠? 저렇게 생겼군요. 되게 호기심 많고 진취적이고. 근데 저도 힘들어요. 입으로 내뱉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뭐 문서상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다 제 일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습관이 되니까 힘들어요. 실질적인 말입니다. 본인이 정말 마지막 실생활. 자기 꿈을 펼치겠다고 이러는데 그냥 도와주기로. 이거 볼때 세 가지. 세 가지를 특허받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특수 가방을 이렇게 제작했어요. 네네네. 이번엔 그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제작한 차량용 루프백. 기존 플라스틱 루프백보다 쉽고 경제적인 것이 장점인데요. 코로나19로 공방 사정이 어려웠던 시기 특허를 다른 업체에 넘긴 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래도 그러시겠습니다. 보고 또 봐도 기분 좋아지는 내 자식과도 같은 작품. 좋은데요? 별의별 가방을 다 플라스틱으로 만드셨네요. 돼 있는 루프백은 100km 이상만 나가면 차 안으로 소음이 엄청 들어와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까? 나도 그런 생각, 나도 내 자신한테 그런 게 기분 좋은 거죠 뭐. 소규모 공방의 가방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최영일 대표. 제자들과 함께 차근차근 그 길을 닦아가고 있는데요. 명품 가방, 아무리 명품 가방이라고 해서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아야 돼? 왜 비싸? 이게 그냥 막연하게 딱 생각해도 이게 무슨 금도 아니고 다 거기서 거긴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금으로 노고를 만들어서 가방을 만들어 봐야겠다. 그거는 제 생각하고는 조금. 18K로. 18K 금. 궁금해서. 그 계획 일단 아내의 허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무모해 보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는 그의 도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명품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큰절 받으시옵소서. 이 명품 저도 소중히 잘 쓰겠습니다. 오. 이 장인 가방이 만든 네. 명품 가방, 그냥 기성 가방 사서 쓰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렇게 애정이 들어가 있고 특별함이 들어가 있으면 더 사랑스럽잖아요. 그 카드 지갑 받으셔가지고 기분 너무 좋으시겠어요. 맞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만들어주신 이 카드 지갑 제가 진짜 네네네. 이 분진처럼 매일매일 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거예요? 예, 네네. 정말 좋고 네. 또 이제 정이 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되게 부러워하시는데 부럽죠. 예,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예, 어쨌든 간에 진짜 우리 또 꼼꼼하네요. 대표님과 또 이제 공방의 제자들은 앞으로 이 수제 가방이 하나의 산업이 될 때까지 열심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혀주셨는데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이고요. 돌려주세요, 빨리. 네네. 얼른 제 거예요. 예. 네, 잘 보관하시고. 예, 아무도 안 줄 거예요. 네, 아니, 그렇습니다. 작은데 가볍고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드셔주죠.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무엇보다 이 아이디어가 가미된 이 특수 가방도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렇게 좀 나만의 특별한 가방 갖고 싶으시다면 장인의 수제 가방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만나봤습니다. 네, CJB 모닝와이드 촉촉하게 비 내리는 네. 목요일 아침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좀 푸른 바다에 바로 이걸 만나러 가볼까 하는데요. 이건 해산물이고요. 네네. 해산물인데 붉어서 바다에 붉은 꽃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거든요. 네. 이게 무엇일까? 바로 멍게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냥 멍게가 아니라 네네. 통영의 멍게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은 청정 해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 바다의 향을 가득 품었겠죠. 통영의 멍게 지금 만나보죠. 하늘은 따뜻한 봄바람을 내주고 육지는 푸르른 봄으로 옷을 갈아입고 바다는 새빨간 멍게꽃이 피는 3월의 봄입니다. 봄을 닮은 제철 멍게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맛 따라 길 따라 오늘은 통영으로 떠나봅니다. 누군가 파란 물감을 떨어뜨린 듯 푸르른 바다가 반겨주는 통영을 찾았는데요. 봄의 통영을 찾은 최원준 시인과 박혜진 교수, 반가워요. 통영의 봄이면은 저는 생각나는 게 통영의 도다리, 쑥국 도다리, 도다리 쑥국. 종합
해산물 세트 다치집 아닙니까? 통영 푸른 바다 속에 붉게 피어나는 봄에 피어나는 꽃. 멍게입니다, 멍게. 맞습니다. 멍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멍게입니다, 멍게. 바다에 피어나는 빨간 꽃, 멍게. 생김새가 파인애플을 닮았기도 하죠. 생김새만큼 매력 넘치는 멍게가 3월부터 6월까지 제철을 맞았습니다. 옛날에는 표준말이 우렁생이였습니다. 우렁생이. 예, 우렁생이. 우렁생이. 예, 그런데 우리 경남 말로 멍게라 했어요. 멍게. 근데 이 생산량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의 말이다 보니까 어째 우렁생이가 표준말이고 멍게가 제일 많이 쓰이는데 생산되는 데에 그 생산물이 전국으로 가면서 멍게 하니까 멍게가 이거는 표준어가 돼야 된다. 통영 멍게가 유명한 이유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국내 최고의 청정 해역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청정 바다의 수심 2에서 30m 밑에서 자라 멍게 특유의 맛과 향이 아주 좋은데요. 통영 영운항은 전국 멍게 생산량의 80%를 차지할 정도라고 합니다. 멍게 있네. 멍게.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하십니다. 멍게. 이야, 이게 말로만 듣던 통영 멍게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야, 지금 뭐 하시는데요? 멍게 까는 거예요. 멍게 까는 거? 예, 멍게 까는 거. 그럼 이게 오늘 아침에 바다에서 건져온 겁니까? 네, 아침에. 그래요? 네. 그냥 바로 먹어도 됩니까? 네. 그럼 뭐 수산물 하면 통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요거 네. 지금 뭐만 요래 생긴 게 와, 이게 통영 바다가 입에 확 들어오네. 확 들어오네. 막. 향이. 손이 계속 이래가니까 미안하게. 향이 너무 좋아. 멍게 자시는 사람은 요 상식 하나 알아야 돼. 두 개가 있죠, 돌기가. 우리는 꼬다리라는 거. 기가 두 개 딱 달려있네요. 하나는 입수공이라 하고 하나는 출수공이라 해요. 그럼 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그렇죠. 하나는 입 역할을 하고 하나는 배설구 역할을 합니다. 십자 드라이브로 되는 십자형 입수 물을 엮는 거. 그렇네. 예. 일자 드라이브가 홈처럼 되어 있는 일자로 되어 있는 거는 배출하는 출수공. 하나비였죠? 알겠습니다. 바닷물이 있잖아요. 염도가 딱 맞는가 봐요. 염도? 다른 데 거는 좀 싱겁고. 예, 근데 통영에는 염도가 딱 맞다. 딱 맞아가지고 제일 맛있어요. 우리 그럼 어머니 진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돌아보고 네네. 구경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이 있어 더 따뜻하고 봄이 내려앉아 더 맛있어진 통영 멍게를 만나보고 나니 서둘러 멍게 요리를 맛보고 싶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 통영시 한남동에 위치한 멍게 요리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멍게 특유의 단맛과 시원한 바다 향을 느낄 수 있는 멍게회와 샐러드는 물론 멍게살을 양념한 뒤 오이와 달걀, 배추 등 갖가지 재료를 넣어 비빔밥으로 맛보기로 합니다. 저는 집에서 멍게 비빔밥을 많이 만들어 먹는데 그때는 멍게하고 간단하게 상추나 이런 야채만 몇 개 넣고 초장으로 하거든요. 이긴 초장을 쓰지 않았나요? 초장으로 쓰는 거는 해산물에 모든 음식에 초장을 쓰는 거는 가장 하수들이 먹는. 왜냐면은 하수. 예. 그 본인의 맛을 해칩니다. 그 하수라 하지 말고 좀 전문 용어로 아마추어라고 좀 해주세요. 해녀들이나 그다음에 잠수부들이 직접 깊은 바다에 20-30m 깊은 바다에 가가지고 거기서 직접 이렇게 뜯어와서 이제 채취를 해야 됐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대량 양식 생산하기 전에는 사람이 직접 해녀들이 들어가서 나온 물질 내갖고 가져갔죠. 그래요? 통영 해녀 할머니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한 마리 잡아보면 1,000원. 양식 한참 양식이 이제 될 때 1980년대 중반에 1kg 600을 먹었거든. 1kg에. 근데 그 이전에는 한 마리
출혈했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로 아주 비쌌던 건데. 멍게는 1970년대 통영과 거제를 중심으로 양식이 이루어지면서 저렴한 가격에 널리 보급되었는데요. 오늘날에는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만큼 다양하게 맛볼 수도 있습니다. 멍게 젓갈부터 파스타, 샐러드 등 새로운 방법으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신다고. 예. 근데 먹어보니까 전혀 비리지가 않아요. 야 정말 독특한 맛인데 그럼 뭐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까? 멍게 회덮밥. 센 거로 회로 형식으로 있는 거는 회덮밥처럼 비빔밥 형식인데 이 멍게는 숙성을 조금 했습니다. 숙성을 해서 멍게 향은 살리고 멍게 특유의 호불호가 있는 그 안 좋은 그 느낌 나는 그 성분이 있어요. 그건 좀 죽이고 그랬습니다. 통영 음식에 대한 특징만 하나만 내가 이야기를 물어보죠. 뭐 충무김밥, 뭐 통영 비빔밥 이런 식으로 통영화시킨 음식들이 많아요. 그게 아마 이 지역 사람들의 그 정서, 다른 문화를 빨리 받아들여서 꼽힐 수 있는 그 토대가 그 에너지가 여기에 많이 있더라고요. 늘 끝은 최 선생님의 시적 표현,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 멍게 드시면서 뭐 시한수 부탁드립니다. 바닷속 불덩이처럼 피어오르는 저 웬 것과 사무친 그리움 안으로 연근한 불띠 붉은 동백꽃.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닷속 불덩이처럼 피어오르는 저 웬것과 사무친 그리움, 안으로 연근은 불띠붉은 동백꽃. 오늘의 음식은 봄이 내려앉은 통영 바다의 맛, 멍게였습니다. 우리가 목에 통증이 생기면 이제 목에 디스크가 왔나 이렇게 좀 의심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디스크가 목에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목 통증 환자 가운데 디스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 통증이 있는 분들의 반수 이상인 약 60% 정도가요. 뭐 관절이라든가 근육의 균형이 깨져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외상으로 인한 뭐 사고라든가 이런 통증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치료를 제대로 또 제때 잘 하지 않으면 이 통증이 이제 어깨부터 팔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목 디스크를 의심해 보면 좋을까요? 오늘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원장님과 아주 특별한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환자들 질문을 중심으로 좀 구성을 해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포털에서 환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활동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 다들 알고 계시죠? 그 네이땡이라는 그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환자분들의 증상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의학적인 답변을 달아드리는 이런 것들을 뭐 전문 한의사, 뭐 상담 한의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활동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 뭐 진료를 하다가 순간순간 시간이 날 때 하루에 한 2-3케이스 정도 질문이 올라오는 것들을 제가 받고는 합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환자분들과 우리가 대면을 하면서 질문을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두 가지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환자분들이 의사를 만나면 생각보다 질문을 많이 못해요. 잊어버려요. 네,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떨려서. 이런 걸 내가 또 물어봐도 될까라는 맞아요. 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들 하세요. 근데 이런 속마음을 글로 표현을 해주시니까 저희는 아 환자분들이 정말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정말 많은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네네. 아, 정말 이런 것도 궁금했었구나. 예를 들어서 뭐 디스크에서 우리가 술을 마셔도 될까요? 이런 것들이 저희는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인데 환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묻고 싶은 거죠. 혹시나 잘못될까 봐. 맞습니다. 네. 내 몸이니까 소중하니까. 아니 이제 아픈데도 살짝 마시면 네. 안 될까 이런 생각도 있고. 맞아요. 겁이 그런 날 수도 것도 있고요. 생각이 들 네. 수밖에 없죠. 네네. 이런 진짜 날 것 그대로의 질문들을 올려주시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들을 아주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질문들을 모아서 오늘의 코너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좋아요. 그 유명한 지식인. 네, 네, 지금부터 맞습니다. 한번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목 디스크에 대한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 목 디스크는 어떤 질환인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목은 우리 모든 척추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뼈와 뼈가 척추뼈가 있고 안쪽에 디스크가 있고 그 뒤로 신경이 내려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 신경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뇌에서 연결되는 척수라는 신경이에요. 모든 신경들이 이 고속도로 같은 경부고속도로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경부고속도로하고 우리나라를 관통을 하고 거기서 이제 지선이 갈라지면서 네. 모든 교통망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 경부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이 디스크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눌리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내 몸의 근육과 인대와 관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밸런스가 틀어지거나 삐뚤어지면서 눌리면서 뒤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신경이 일단 손상됐다라는 신호가 내 뇌로 전달이 되면 내 몸에서는 더 이상 움직이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겠죠. 그게 뭘까요? 통증이에요. 네. 아파요. 목이 아플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어깨가 아플 수도 있고 등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기계적인 압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경을 직접적으로 누르는 부분들이 생기면 네.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리 오래 꼬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리가 아파요. 저리죠. 저려요. 맞아요. 네, 화장실에서 우리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엄청 변기 저려요. 때문에 네네네. 나중에 얼마나 일어나지 앉아있길래.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게 개인적인 되는데 경험담입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증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디스크로 인한 증상은 아프다, 통증. 네네네. 여러 가지 통증을 가지고 오겠지만 아프다. 그리고 저린 느낌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자고 일어나는데 목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괜히 좀 짜증이 나고 그러더라고. 왜 아픈 것인가? 아유 휴대폰 많이 봐서 그렇죠. 뭐. 그런가? 아무튼 네. 어쨌든. 네. 근데. 근데 이제 우리 실제로 환자들은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는지 저도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래서 이제부터 차근차근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신비한 한방 백과 사전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날개뼈의 통증을 환자분들이 많이들 말씀을 하시죠. 근데 날개뼈의 통증이 있고 팔까지 저리다고 꼭 목 디스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신경계를 봤을 때 자, 목에서 나오는 신경은 목에서 등 쪽으로 타고 내려가고 팔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 디스크일 때는 어떻게 돼요? 목에 통증이 있고 팔까지 저린 느낌이 같이 가지고 오겠죠. 자, 이 신경이 어떤 식으로 압박이 될 수가 있냐면 대부분 이제 일자목 그리고 라운드 숄더라고 얘기를 하는 자세가 구부정한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 안쪽에 신경이 내려가는 길목이 막히는 거예요. 이걸 신경 포착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 자체로서도 신경의 저린 느낌과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목 디스크와의 간별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목 디스크는 대부분 팔꿈치가 아니라 더 밑에 손가락까지 타고 내려가는 저린 느낌이 있다면 날개뼈에서 나타나는 견갑 배신경의 포착 증후군은 등 쪽으로 나타나는 통증과 그 다음에 팔꿈치 그리고 팔 뒤쪽으로만 내려가는 저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목이랑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모두 목 디스크는 아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봐도 괜찮은 건가요?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들인데 네. 내가 팔이 저리다. 그렇다면 전부 다 목 디스크를 의심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영상에서 조금 어렵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아까 제가 경부 고속도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자, 어디서 한 군데서 지금 도로가 막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뭔가 도로가 막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목 디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일단 막혀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가는 지선들도 다들 교통량이 원활하지 않게 되겠죠. 아, 한 군데가 막혔으니까. 맞습니다. 이 중앙에서 막혔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요. 부분들이 네. 이제 통과를 못하게 될 거고. 자, 근데 고속도로는 잘 뚫리고 있는데 네네. 뭐 인터체인지나 아니면 지선에서 어디가 사고가 나서 막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디스크는 문제가 없고 네. 밑에 내려가는 그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들에서 뭔가 한 군데가 막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자, 허리 디스크랑은 달리 목 디스크에서 이제 문제가 되기 쉬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네. 허리 디스크는 되게 큼직큼직한 구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고장이 나면 이 부분들을 고치기도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네. 근데 목은 훨씬 더 짜잘짜잘한 구조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훨씬 더 복잡한 신경들이 통과하는 그 경로들이 있습니다. 그게 목에서 이제 내려가는 신경들이 고속도로에서 타고 내려와서 목 앞쪽에 있는 이쪽에서 내려가다가 막힐 수도 있는 거고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흉곽출구 증후군이라고 해요. 이게 일자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거북목이나 자세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서 눌리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 때 그 한번 체크해 보세요. 본인이 주무실 때 만세를 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이 사각근이 많이 단축돼 있어서 네, 일자목 상황에서 사각근이 많이 단축돼 있으니까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등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것들은 또 견갑골이라는 어깨뼈에서 눌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신경이 어디서 포착됐는지를 알아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물어볼 정도면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좀 관심도 많고 이 증상으로 고생을 한 분이 아닌가 싶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병원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이제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떤 통증이 나타나거나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순간적으로 목을 삐끗해가지고, 내가 목을 못 움직이겠어. 이런 분들도 꽤 계시죠. 이런 통증들이 내가 안정을 취하고 그날은 좀 무리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쉬고 이런 것들을 해서 만 3일, 72시간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점차 줄어든다, 아니면 반 이하로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이 없다면 병원에 꼭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인터넷으로 올라온 가장 많은 질문 가운데 두 번째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맞아요. 환자분들이 이게 목 디스크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집에서 뭔가 내가 좀 알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 부분들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내 목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목을 앞으로 숙일 때는 크게 통증은 없어요. 근데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를수록 목을 뒤쪽으로 젖히기가 어렵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람은 고개를 젖혀서 천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어떤 특정 각도에서 젖히다가 통증이 나타난다면 신경이 어딘가 한 군데 눌리는 거예요. 자, 이 부분들이 병원에서도 하는 건데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내가 통증이 있는 부분으로 목을 살짝 이렇게 틀어보는 거예요. 자, 고개를 같이 돌려봤을 때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진다. 이때 머리를 살짝 누르고 통증이 더 심해진다면 목 디스크의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네, 저렇게 이제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인데 이렇게 되면 목 디스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간단하게 방법을 좀 네. 짚어주셨고 우리가 목 디스크가 의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가게 됐을 때 어떤 검사를 더 받게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네. 임상 증상들을 먼저 체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영상의학적인 검사를 해요. 엑스레이를 찍고 뼈의 상태를 보고 난 후에 증상들이 디스크의 가능성이 70%, 80%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CT나 MRI라는 장비로 최종적인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네.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우리가 디스크다, 아니다 이런 네. 식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정밀한 영상 검사를 통해서 치료 그리고 진단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미세한 부분도 알아내야 되니까요. 중요하죠. 근데 호기심도 가고 굉장히 재미도 있는데 네. 이번에는 그러면 인터넷상에 올라온 그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실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팔이 저린 느낌들이 여러 가지에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목 디스크 때문에 팔이 저린 경우가 가장 흔하기는 한데 생각보다 목 디스크에 문제가 없이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하는 단순하게 신경이 압박돼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꽤 많습니다. 자, 어디서 문제가 대부분 되냐면, 자, 목에서 나오는 신경들은 보통 뒤쪽에서 눌리고 팔의 저림을 유발을 하죠. 근데 이 상완신경청이라는 신경이 또 팔로 지나가는데 이 신경이 목 앞쪽, 우리가 지금 목 옆에서 내려가는 근육들의 밑으로 지나가게 돼요. 자, 이 근육들을 만져봤을 때 뻣뻣한 느낌들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를 꾹 눌렀을 때 저린 느낌이 유발이 된다면 흉곽 출구 증후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생각보다 치료가 훨씬 쉬운 질환이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생각보다 쉬운 질환, 치료가 쉬운 질환이라는데 예, 관심이 가네요. 근데 보통 왜 목 디스크가 있으면 이렇게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네. 어느 때는 돌리다 보면 막 이럴 소리 날 때 때가 있어요. 맞아요. 있죠. 네. 이게 평소에 어쩌면 우리가 자세가 이렇게 돼 있어서 또 이렇게 보느라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평소에 좀 어떤 운동 같은 거 뭐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목, 네. 디스크, 그리고 자세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의 질환들은 가장 먼저 이유가 어디서 오냐면 등이 굽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하. 등이 굽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등을 펴줘야 되는데 등을 펴지 못하고 목을 앞으로 쭉 빼서 컴퓨터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인 거죠. 이게 거북목이죠? 네, 맞습니다. 등이 굽은 상태에서 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거북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평소 때 집에서 제가 운동법 한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네네네. 이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짚어보면 목의 문제는 등에서 온다라는 것들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이 굽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등을 펴는 연습들을 먼저 해볼 거예요. 팔을 양쪽으로 모아준 다음에 앞으로 가슴을 쭉 내밀어 주는 거예요. 가슴을 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한 번,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번 이런 식으로 쭉쭉 늘려주는 시원해요. 네, 치료들을 먼저 할 거예요. 일단 시원해요. 이렇게 네. 등을 펴주는 연습들을 많이 한 다음에 네. 목의 스트레칭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목의 스트레칭도 우리가 2단계로 들어가 볼 텐데 네. 첫 번째, 자, 가슴을 쭉 편 상태에서 한쪽 손으로 머리를 잡고 앞으로 쭉 가보는 거예요. 이때 등이 딸려서 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늘려주면 목 뒤쪽이 근육이 늘어나는 것들을 볼 역시 수가 있죠. 시원합니다. 자, 이렇게 1단계로 굽힘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면 네. 두 번째로는 왼쪽으로 한 번,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번. 마찬가지로 당길 왜 때 이래 다들? 몸통이 따라가지 않도록 오래간만에 하니까 너무 조심해 주셔야 돼요. 진짜 네. 이게 시원하네요. 예. 자, 업무 보실 때 네. 등이 굽는다, 목이 뻣뻣하다라고 생각될 때마다 이 동작들을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준비 운동까지 네, 스트레칭 하는 좋습니다. 방법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함께 목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잘 오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가방 장애 소식 잘 만나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있는 질환, 피하고 네. 싶은 질환 가운데 하나가 뇌졸중인데요. 근데 그 한 학회 자료를 보니까 그 우울감이 뇌졸중 발생 위험을 높이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우울감이 있으면 뇌졸중 발생률이 뇌출혈은 54%, 뇌경색은 44%가 높아진다고 하니까 네. 우울하지 않도록 오늘 배운 것처럼 어깨 펴시고 그렇죠. 보다 더 기분 좋은 생각하시고 햇빛도 보시면 참 좋겠어요. 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맨인 블랙박스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갈대 신경님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 때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 올해도 또 힘들다고 합니다. 언제는 편하기만 한 날들이 있었을까요? 힘들 땐 힘들다고 얘기해 주세요. CJB는 여러분의 얘기를 허투루 듣지 않겠습니다. 함께 멀리 with CJB. 2002년 생물권 보전 지역에 이어 세계 자연유산, 세계 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에 빛나는 제주. 2016년엔 제주 해녀 문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으면서 그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3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로 한 번 더 도약하고자 합니다. 순환의 역사를 과거사 해결의 모범 사례로 승화시킨 저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변방의 섬에서 대한민국의 보물섬으로 지역이 대한민국입니다. 제17회 반기문 마라톤 대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고향 음성에서 오는 4월 30일에 반기문 마라톤 대회가 개최됩니다. 풀, 하프, 10km, 5km 부문으로 참가자 전원에게 많은 기념품과 다양한 먹을거리가 제공되며 푸짐한 경품 행사도 마련됩니다. 이번 대회 신청은 반기문 마라톤 대회 홈페이지 또는 음성군 체육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마라토너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누는 사랑 더하는 행복 CJB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화물차 운전. 혜원 씨의 희망은 1년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거 수술을 이쪽부터 여기까지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9개인지 7개인지 여기 이렇게 박았어요. 사고 날 당시에는 아픈지도 몰랐어요. 빨리 탈출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살아나와야 되니까. 지난 11월 농장으로 사료를 운반하러 가던 길. 생사를 넘나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황급히 운전대를 틀어봤지만 그만 중심을 잃고 전도되고 말았는데요. 1, 2분 정도는 좀 기절했었던 것 같아요. 다리를 다쳐갖고 쩔뚝쩔뚝 되면서 이제 빠져나왔는데 1톤 화물차가 넘어져 있는 거예요. 차량에 이제 비상등도 없었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였어요. 부딪힌 건 전도된 트럭이었습니다. 사고에 휘말린 건 조혜원 씨뿐만이 아니었다는데요. 1톤 화물차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아반떼 차량이 이렇게 오다가 쿵 하면서 붕 뜨면서 스파크도 엄청 크게 나고 와, 저 사람 안 죽었나 걱정되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혜원 씨 차량에는 불까지 나고 말았습니다. 아비규환이 된 고속도로.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트럭 운전자가 모습을 드러냈다는데요. 타이어가 펑크 났다고 하더라고요. 단독으로 이제 쓰러진 거죠. 비상등이나 이런 거는 안 하고 밖에 갓길 쪽 밖에 나가가지고 있었다고. 사고 충격으로 무려 10주 진단을 받은 혜원 씨는 해가 바뀐 지금도 여전히 거동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화물차를 폐차하면서
생업까지 그만두게 됐다는데요. 동화등이라도 켜줬으면은 제가 발견했을 텐데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운전자는 사고 나자마자 바로 탈출했다는 자체가 다른 운전자는 죽으라는 거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사고 피해. 적절한 사고 조치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1차 사고를 낸 차주의 입장에서는 차보다 자신의 목숨이 더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차 밖으로 나가는 거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아무런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2차 사고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과실은 가져가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1차 사고의 차주가 그런 조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1차 사고의 차주에게 더 많은 과실을 물려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조혜원 씨 또한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했다는데요. 그런데 상대편 쪽에서는 제가 과실이 많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8대2로 주장하신다. 본심의 심의 결과 일부 과실을 낮출 순 있었지만 가해자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과실 비율을 바꾸기 위해 강조해야 할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2차 사고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사고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로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서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다. 자신은 이 속도를 지켜서 안전 운행을 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 중앙선 너머의 차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상향등을 켜고 싶어도 못 켜는 상황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차가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어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사고 회피가 어려웠던 이유를 꼼꼼하게 조목조목 주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건데요.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과실 분쟁에서도 불리해집니다. 판례의 특성상 사실 2차 사고를 낸 그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더 많이 묻는 추세에 있어요. 1차 사고든 그리고 1차 사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발생한 2차 사고이든 간에 자신이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기가 이 사고를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무조건 자신의 과실이 훨씬 많이 잡힌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번 제보자는 어둠 속에서의 사고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비가 내려 유독 어두웠던 고속도로. 정지한 차량을 아슬아슬하게 피했는데요. 사람들이 프레쉬를 위아래로 계속해서 흔드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속도를 조금 줄이고 좀 더 주시를 하게 됐어요. 반대편 차로의 불빛 때문에 전방 사고 차량의 후미등도 잘 보이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건 사고 지점 한참 앞에서부터 휴대전화 불빛을 이용해 위험을 알려준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도움이 될까 싶었죠. 아무래도 100km씩 달리는 이제 고속도로다 보니까 1차로나 이런 데서 그런 조치를 하면 더 위험해서 아마 갓길로 빠지지 않았을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불빛을 비춰서 보여주는 거 이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사고 난 그 지점에서 수신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앞에 와서 나를 볼 수 있게 해주면 돼요. 안전삼각대 하나 세우고 가가지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서 불빛해서 비춰주는 거. 빨리 발견하면 그만큼 대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내가 밝혀주는 거. 그런 게 아주 중요해요. 운전자들의 작은 배려가 모여 2차 사고를 예방하기도 하는데요. 주행 중 눈앞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큰 굉음이 도로에 울려 퍼지면서 오토바이 한 대가 미끄러졌는데요. 사고의 충격이 꽤 컸는지 오토바이 운전자는 미동조차 없습니다. 하이바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과속 방지턱을 넘으면서 중심을 잃으면서 쓰러지더라고요. 사람이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순간이 좀 무섭더라고요. 곧바로 차에서 내려 상대방의 상태를 살핀 재용 씨. 다행히 생명에 큰 지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황이 없는 사고 당사자들 대신 신고 후 현장 수습까지 한 재용 씨.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본격적으로 사고 조치를 준비하는데요. 재용 씨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많은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사고 현장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쓰러진 운전자가 의식을 차리고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재용 씨의 수신호는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가 사고 현장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1차 사고도 좀 피해가 큰데 2차 사고가 되게 치명률이 높잖아요. 언제 어디서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도로 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는 재용 씨. 저희 아버지의 가르침이 가장 컸는데 운전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목숨도 빼앗길 수 있다 해가지고 어떻게 내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해가지고 고민을 한 찰나에 이런 아이템들이 보이더라고요. 평소 경각심을 갖고 사고에 대비한 재용 씨의 준비성이 다른 사람을 위해 빛을 발한 건데요. 정말 큰 역할을 한 분들은 따로 있답니다. 저는 뭐 당연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말이었고 저녁 시간이잖아요. 정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도 크락선을 울리지 않고 제가 뭐 모범 운전자도 아니고 경찰관도 아니고 잘 따라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자 해지. 이를 저지른 사람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고를 일으키고 놔둔다면 도로 위 위험이 방치돼 억울한 운전자를 만들게 된다는 사실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좋은 아침이 방송됩니다. 갈대 신경님.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 올해도 또 힘들다고 합니다. 언제는 편하기만 한 날들이 있었을까요? 힘들 땐 힘들다고 얘기해 주세요. CJB는 여러분의 얘기를 허투루 듣지 않겠습니다. 함께 멀리 위드 CJB. (2002년) 생물권 보전 지역에 이어 세계 자연유산, 세계 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에 빛나는 제주. 2016년엔 제주 해녀 문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으면서 그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3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로 한 번 더 도약하고자 합니다. 순환의 역사를 과거사 해결의 모범 사례로 승화시킨 저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변방의 섬에서 대한민국의 보물섬으로 지역이 대한민국입니다. 시민, 도서관, 독서 동아리, 그리고 출판사와 서점, 문화계가 함께 만들고 즐기는 책 문화예술축제인 2023 청주 독서대전이 우리 서로 만나볼까라는 주제로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청주 금빛도서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유명 작가의 강연과 탈춤, 버스킹 등의 신나는 공연, 그리고 전시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준비했으니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3월 21일부터 청주 독서대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화 콘텐츠의 핵심 자원인 책을 기반으로 시민의 문화력을 키울 수 있는 2023 청주 독서대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 청주시와 함께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형 첨단 도시 스마트시티 챌린지를 통해 새로운 충청북도가 펼쳐집니다. 충북 스마트시티 신모빌리티 서비스는 초소형 전기차 공유 서비스와 지역 주민의 생활에 맞춘 근거리 이동성 향상을 위한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하여 마을형 교통 서비스를 통합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유교통 서비스로 나아갈 것입니다. 광역교통망과 도시를 이어주는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운영과 기존의 부족한 대중교통을 보완하여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생활에 최적화된 교통 환경을 만들어 스마트한 디지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도내한 물류업체에서 지적장애인 직원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도 받고 승용차까지 빌려 타고 다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업체 측의 해명이 명확하지 않은데 결국 경찰 수사로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기용 기자입니다. 음성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일한 지적장애인 A씨. 지난달 A씨 앞으로 신용대출 승인서와 통행료 미납 안내문 등 각종 고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A씨의 동생이 형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봤는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9월 A씨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8,4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그 돈이 그대로 A씨가 다녔던 회사 대표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된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동료 직원이 A씨 명의로 600만 원의 카드 대출을 받고 4천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렌트해 몰고 다닌 겁니다. 명의를 빌려서 8,400만 원을 대출을 하고 자기 차 끌 거 없고 시험이 안 좋다고 해서 그랜저를 뽑고 600만 원을 빌리고 이게 장애인이니까 그걸 다 이용한 거 아닙니까? 6년 전 회사 대표 부부를 알게 됐고 2년 전부터 음성에서 일하게 됐다는 A씨. 회사 대표와 동료 직원의 대출과 차량 렌트 요구를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수사고 있는데 계속 부탁 좀 한다고 해서 사장님하고 부탁 좀 회사 잘릴까 봐 갈 데도 없고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에 대해 업체 측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가 장애인이란 사실도 최근에야 알게 됐고 대출은 일부 직원들과 A씨 사이 벌어진 개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절대 몰랐어요. 속이고 들어온 거고. 근데 재밌게 하는데 정식 지체를 2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명 중에 직원 1명이 멘트하고 자기네끼리 다 저기 한 건데. 이 사안을 조사한 충북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은 지적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대출을 강요한 장애인 학대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진실규명은 경찰의 손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겹상동이 가정의 사연이 CJB 뉴스로 보도된 후 온정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부는 겹상동이를 잘 키우겠다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환 지사가 겹상동이 부부가 있는 충북대병원을 찾았습니다. 재활 치료 중인 산모의 건강을 살피고 부부를 응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충청북도가 인구보건복지협회의 협조로 마련한 성금은 831만 원, 73명의 후원자를 대신해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아이들을 낳아주면 국가가 기른다 그런 심정으로 돌봄을 추중해서 아이들 낳고 기르기 좋은 돌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하고 겹상동이 아버지의 직장과 농협 충북본부에서도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며 후원금을 전했습니다. 저희 회사도 가족처럼 이렇게 열심히 물심양면 도와줄 테니까 절대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재활 잘해서 훌륭한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농협 충북농협 직원들이 성금을 모아서 오늘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모의 빠른 회복을 기원드리고 많은 단체와 기관들의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후원 문의가 끊이지 않으면서 겹상동이 가정을 위한 모금은 충북 공동모금회로 이관됐고 곧 지정기탁 계좌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저희 너무 많은 사랑과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회복해서 아이들에게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정의 아픔에 온 마을이 공감하고 십시일반 따뜻한 마음들을 모아 커다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지난 1월 충북의 출생아 수가 700명 선이 무너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충북의 출생아 수는 69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9명 줄었습니다. 1월은 연중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달로 700명을 밑돈 건 근래 들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충북은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 증가 인구도 마이너스 570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충북은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많아 인구가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월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에서 타 시도로 빠져나간 전출 인구는 19,158명으로 전입 인구보다 548명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순유입을 보인 곳은 경기도 등 7개 시도였고 충북은 순유출을 보이긴 했지만 그 규모는 10개 시도 중 제주 다음으로 적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충북 도민체육대회가 지난해부터 다시 개최됐는데요. 올해 도민체전은 5월 영동군에서 열립니다. 대회 개막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위대한 도전 뜨거운 울림이라는 글씨와 함께 본격적인 도민체전의 개막 준비가 시작됩니다. 62회 충북 도민체전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6개 종목 4,500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하는 가운데 대부분 생활체육인들이 참가하는 대회이지만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육상 2관왕을 달성한 진천구청 서지연과 육상 여신으로 이름을 알린 김민지, 자전거 3관왕에 올랐던 음성군청 장경구 등 엘리트 선수들도 시군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참가합니다. 생활체육 그 자체로 영동을 즐기고 또 뭐 성적보다는 또 부상 없이 안전한 경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동군은 12년 만에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만큼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27억 원을 들인 경기장 시설 정비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250명의 자원봉사자를 선발해 대회 기간 영동을 찾는 선수와 관광객들을 맞이할 방침입니다. 개막 행사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성화 점화, 이찬원과 에일리 등의 공연도 예정됐습니다.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관광지들이 볼거리 많기 때문에 많이 오셔서 영동을 한번 느끼고 보는. 이번 62회 충북도민체전은 오는 5월 11일부터 사흘간 영동군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음성군도 영동철을 맞아 도시농부가 처음 투입됐는데 농가와 지원자 모두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음성군 생극면의 대규모 채소하우스에 도시농부 9명이 찾았습니다. 3월 말부터 9월까지가 수확기인 아스파라거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미리 준비한 막대기보다 높게 솟은 작물을 하나하나 자릅니다. 죽순보다 더 빨리 자란다는 말씀도 하시던데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크게 하우스하는 농가에 오기는 사실은 처음입니다. 평소 쉽게 접하지 못했던 작물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고 최대 6만 원의 일당도 벌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학습보다 현장 학습을 더 우선적으로 농촌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도시농부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거를 다양하게 한번 공부해보고 체험해보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런 걸 활용하고 싶어서. 농가에서도 부족한 일손 때문에 걱정이 가득했지만 도시농부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이분들이 지금 저희한테는 이 4시간조차도 중요한 시간들인데 이분들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중간중간 한 번씩이라도 일작업, 농작업을 도와주시는 것만 해도 저희한테는 단물 같은 존재들이죠. 은퇴자나 주부 등 유휴 인력이 4시간 근무하면 농가가 일당 6만 원을 지급하고 40%인 2만 4천 원을 자치단체가 농가에 보전해주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당초 충북 전체 목표 모집 인원은 2,000명이었지만 현재 2,600명 넘게 지원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꿈꾸는 수도권과 인접도시에 거주하는 지원자도 300여 명으로 전체의 10%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농촌이 인력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촌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도농상생형 농촌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농부 사업이 농촌 인력 부족 문제와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방원입니다. 충청북도가 도청 신관과 상당공원 사이에 300면 규모의 주차타워가 포함된 후생복지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는 450억 원을 투입해 주차장과 구내식당, 하늘공원 등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후생복지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1회 추경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도는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8월 착공해 2025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영화관의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를 위해 에코시네마 사업을 시행합니다. 참여 영화관은 CGV 청주 서문점, 청주 지회시티점, 청주 율량점 등 3곳으로 사용 후 회수된 다회용기는 살균 세척해 영화관에 다시 공급됩니다. 충청북도의 시책인 못난이 김치 1톤이 베트남 하노이에 수출됩니다. 수출된 못난이 김치는 베트남 K마트에서 판매되며 못난이 김치 수출은 지난달 호주 멜버른에 이어 2번째입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